연진이를 딸로 삼을래? 동은이를 딸로 삼을래? 했을 때 억지로 키스를 한다든지 수치스러움을 느끼게 한다든지 뇌 해부학적으로 봤을 때는 학교 폭력이 됐든 가정 폭력이 됐든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아닌가. 안녕하십니까. 나를 위한 산부인과 이청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웰봄 정신건강의학과 안나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엑스라이온 화청소년 송원재입니다. 엄마는 내가 누굴 죽도록 때리면 더 가슴 아플 것 같아. 내가 죽도록 맞고 오면 더 가슴 아플 것 같아. 이러더라고요. 사실은 더글로리 작품 보기 전에 이 질문을 친한 친구들이랑 얘기를 나눴던 적이 있고 그걸 계기로 찾아서 보게 된 것도 있거든요. 이 질문 처음 들었을 때 무슨 이런 질문이 있어? 할 정도로 그래서 그 질문을 딱 들었을 때 반사적으로 딱 드는 생각이 그래도 맞은 자식 부모는 발 뻗고 못 자도 때린 자식 부모는 발 뻗고 잔다 그런 얘기도 있듯이 정말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만 한다면 차라리 때리고 온 게 낫지 않느냐. 피해자로서 맞고 막 피폐해져서 자식이 지내게 되면 저는 할 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엄마 마음이라면 다 똑같을 것 같아요. 엄마들은 애가 맞고 온 것보다는 그래도 때리고 오는 게 엄마 입장에서는 덜 가슴 아프죠. 덜 상처가 될 것 같고 만약에 피해를 학교 폭력이라든지 이 정도로 심하게 경험을 하게 된다고 하면 내 아이가 이게 나중에 성장을 하면서 어떤 시기에 어떤 형태로 아이에게 영향을 주게 될지 모르니까 그게 더 불안할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아이가 없어서 드라마를 보고 연진이를 딸로 삼을래? 동은이를 딸로 삼을래? 했을 때 저는 사실 동은이를 삼을 것 같아요. 연진이 같은 딸은 같이 살기도 좀 무섭고. 학폭을 극복한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데 학폭을 저지른 사람은 큰 사람이 절대 못해요. 맞고 온 거는 이민이라도 가서라도 얘를 어떻게 해줄 텐데 학폭한 애는 내가 이제까지 얘를 잘못 키웠구나 후회만 하고 살게 될 것 같아서 저는 차라리 동은이 피해자를 딸 삼고 싶을 것 같아요. 부모로서 나도 실패다. 네, 나도 이렇게 실패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영화를 좀 많이 보는 소아과 의사 입장에서는 영아기의 뇌발달이 되게 중요한 시기라서 보통 그 당시엔 학교폭력 같은 건 일어나지 않으니까 방임이라든지 아동학대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전체적인 발달 지능저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행동 문제도 많이 발생한다고 해요. 하지만 학교폭력은 사실 조금 더 뇌가 완성된 이후에 벌어지는 일이라서 뇌 변화가 일어나기는 하는데 발달 자체의 문제냐 영구적인 손상이냐 했을 때는 그런 증거는 없기 때문에 소아과 의사 입장에서 말하자면 정말 지시적인 가정이 있다면 아이에게 발달에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수 있겠다. 뇌 해부학적으로 봤을 때는 학교 폭력이 됐든 가정 폭력이 됐든 외상이 반복되게 되었을 때 좌뇌와 우뇌를 연결하는 뇌들보 콜푸스 칼로줌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위축이 된다는 연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감정이라든지 기억을 처리하는 전두엽의 피질하고 연결이 돼서 PTSD 증상을 설명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해요. 해부학적으로 그런 변화가 온다고 하고 폭력을 많이 당하게 되면은 정서가 불안정해지게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집중도 많이 떨어지게 되고 학습에 대한 참여도도 저하가 되고 그 기간들이 길어지게 되면은 또래 아이들만큼의 학업 성취도를 충분히 성취해내지 못하니까 IQ 저하로도 연결이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래 관계에서 아무래도 폭력의 경험이 있는 친구들은 사람을 믿지 못하고 피하고 새로운 관계를 시도하거나 유지하는 그 경험들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사회성 발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정신과에서 직장 부적응으로 내원을 하시는 분들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은 중고등학교 시기에 왕따를 당했다거나 아니면 정말 학폭 경험이 있거나 전학을 많이 다니거나 그런 경험들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학교를 다니는 그 시기에 그런 것들을 충분히 연습하고 경험을 해야 성인이 되어서도 조금 더 넓은 사회에서 관계의 경험들의 시도가 되는데 그 시기에 충분히 연습이 안 되었다 보니까 성인이 되어서도 자신감이 늘 대인관계 상황에서 떨어지고 시도가 안 되니까 위축되고 이제 직장 부적응이나 이런 것들로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동은이는 트라우마의 경험을 받았지만 또 그걸 뛰어넘어서 본인의 커리어를 분노의 어떤 힘으로 극복해내고 본인의 어떤 역량을 풀어내는 그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아닌가. 선생님이 말해주신 일부분 중에 하나로 예를 들면 괴롭히는 주체자가 연진이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걔들이 이제 괴롭히는 와중에 억지로 키스를 한다든지 수치스러움을 느끼게 한다든지 그런 과정이 정상적으로 연애를 하게 하는데도 굉장히 방해가 될 수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키스라고 하는 행위는 사실 사랑하는 둘이 같이 하는 행위인 건데 동훈이는 그게 그렇게 와닿지가 않고 굉장히 공포스럽고 겁에 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향후 배우자와의 만남 이런 거에까지도 당연히 영향을 끼칠 것 같아요. 사회성 발달의 문제가 계속 이어지겠죠. 부정적 조건화라는 인지행동적인 측면에서 설명을 해볼 수 있는데 외상을 당했을 때 고통이 또 반복될 때 느끼게 되는 감정과 그때 당시의 신체적인 감각들을 우리 몸은 동시에 기억을 하거든요. 이거를 조건화 컨디셔닝이라고 설명을 해요. 불판에 삼겹살 구워 먹는 그 소리를 듣고서도 자극을 받고 공포에 질려서 상처를 막 긁는 씬이 있는데 외상을 경험하기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자극들이 외상을 경험하고 조건화가 되고 나면 그 외상과는 상관없이도 그 자극이 나에게 들어왔을 때 외상의 경험을 떠올리게 되고 그것만으로도 공포 반응을 느끼게 되거든요. 일상의 모든 자극들이 나에게는 공포로 다가올 수가 있기 때문에 행동에 제약이 많이 생기게 되죠. 산모에게서의 흡연이 안 좋다라는 거는 거의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는 부분인데 일단은 임신하기 전부터도 끊어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흡연이라는 자체가 혈류에 좋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아무래도 임신에 방해를 하는 요소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임신을 준비할 때부터 금연을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부분이고 임신 중에 계속 흡연에 노출되면 태아에게로 흡연 성분이 노출이 되는 건데 특징적으로 연관 있는 기형은 입술이나 입천장이 갈라지는 구순 구개열이라고 하는 구조적인 기형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거 외에도 혈류 자체가 좋지 않으니까 태아 성장이나 발달에 영향을 끼치는 건 물론이고 나중에 출산을 할 때도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태아가 나가고 나면 순차적으로 태반이 잘 부드럽게 떨어져서 나가고 자궁은 임신이 끝나야 됩니다. 근데 태반이 유착 태반이라고 해서 자궁에 진하게 달라붙어 있는 거죠. 그거를 떨어뜨리게 하거나 떨어지려고 하는 과정에서 과다 출혈이 생길 수가 있어서 산모의 생명도 좀 위험한 경우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모로 좋지 않으니 당연히 금연을 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되시죠. 엄마뿐만 아니라 엄마가 담배를 피우던 아빠가 담배를 피우던 같이 사는 가족 누가 담배를 피우던 출생 후 제일 흔하게 하는 천식 그 외에도 폐 호흡기 질환 감기가 자주 걸린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긴다고 보고가 되어 있어요. 연진이처럼 아기가 보는 집안에서 담배를 안 피우니까 괜찮지 않아요가 문제가 아니라 피고 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영향은 거의 사실 크게 차이는 없다고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특히 영아를 키우는 집에서는 6개월 미만에서 아이가 갑자기 숨을 안 쉬어서 안 좋은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 영아 돌연사 증후군이다 라고 하는데 산모일 때 담배를 피워도 영아 돌연사 증후군 위험도가 올라간다고 되어 있어요. 아이의 뇌 발달에서 산소에 대한 농도의 반응이 좀 떨어져서 그런 것 같다. 이유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흡연은 사실 내 건강을 위해서나 아이의 생명을 위해서라도 꼭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랑 연관된 장면이 나와서 되게 반가웠는데 혜정이 같은 경우는 예비 시어머니가 요구를 해서 타의에 의해서 검진을 하러 온 거지만 사실 많은 분들이 본인이 결혼이나 임신 준비를 앞두고 오셔서 자발적으로 저에게 준비를 미리 하거나 치료를 하고 임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없는지 체크 한번 받고 싶어 하시는 분도 요즘 되게 많거든요. 혜정이도 같은 검사 했을 것 같은데 산부인과에서 크게 할 수 있는 검사들은 4가지 정도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일단은 초음파 검사, 정말 생긴 구조물을 초음파로 확인을 하는 것인데 자궁이랑 난소에 혹이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겠지만 자궁 기형이 있으신 분들 생각보다 자주 접하거든요. 기형도 또 종류가 다양해요. 뿔이 2개가 난 건지 아예 자궁 자체가 2개이신 분들도 있고 질부터 2개이신 분들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기형들이 생각보다는 좀 흔하게 있으세요. 근데 이제 검진 안 해보면 모르실 수 있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자궁 경부암 검사라고 해서 안 좋은 변화나 암 쪽이라든지 이런 거 없는지 한번 체크를 받는 거죠. 사실 자궁 경부암 쪽으로 뭔가 안 좋아지는 게 불임이랑 연관이 된 거는 아닌데 예비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건강한 며느리, 이왕이면 손주도 빨리 낳을 수 있는 며느리를 받고 싶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궁 경부암 검진도 시켰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질 분비물로 검사를 할 수 있는 세균 검사. 요즘은 환자분들 이름을 아세요. STD 12종이라고 하는 검사를 하는데 12종 검사 안에 꼭 성병균만 있는 거는 아니고 그냥 여성
여성분들이 기본적으로도 걸릴 수 있는 질염 세균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있으면 항생제로 치료해서 깨끗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검사 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피를 뽑아서 해야 되는 검사인데 일단은 요즘 많이들 하시는 거 난소 나이 검사라는 거 있어요. 나는 25살이지만 난소 나이는 35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내가 나이는 40이지만 난소 나이는 25세로 나오는 기쁜 경우도 있고 하거든요. 이제 그게 얼마나 임신이 가능하게 하는지도 좀 설명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 검사도 요즘 많이들 하시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항체 검사들 있죠. 풍진 항체, A형 간염, B형 간염 항체가 있는지 없으면 꼭 접종하고 임신하셔야지 되거든요. 저희 때는 그런 검사들이 있는 줄도 모르고 뭐 그런 검사도 안 하고 그냥 결혼해서 아이 갖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게 좀 체계화되어 있어서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많이들 알고 어떻게 찾아오시고 그래서 병원 그런 수요가 꽤 있다 보니까 웨딩 패키지, 임신 준비 검사 이런 식으로 해서 설명을 해드리죠. 혜정이 표정이 어디까지 들킬까 싶은 두려운 표정으로 물어보잖아요. 어디까지 나오나요? 많은 분들이 이제 그걸 궁금해 하셨을 것 같은데 사실 인공유산, 임신 중절 수술을 했다고 해서 그게 초음파에서 막 드러나는 거는 아니고요. 산부인과 의사가 보고 했네 뭐 이렇게 알 수 있는 거는 전혀 아닌데 가끔 가다가 너무 심하게 많이 한 경우는 자궁 안에도 유착된 흔적들, 상처가 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보일 수는 있고요. 간혹 가다 있었던 한두 번의 시술 그런 것만으로는 그렇게 뭐 드러나게 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STD12종도 다들 물어보시는 게 현재 검사에서 성병균이 없다고 해서 예전에 알았던 히스토리도 알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도 알 수는 없어요. 현재의 상태만 알 수가 있는 거죠. 혜정이는 전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검사를 하면서 굉장히 떨렸을 것 같긴 하더라고요. 표정을 보니까. 의학적으로 드라마를 접근을 해보는 게 드라마를 더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 저도 몰랐던 부분들을 산부인과적으로도 소아과적으로도 알 수 있게 돼서 유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워낙에 화제작인 더글로리의 세부적인 저희의 의견으로 좀 더 재밌게 해석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모두가 기다리고 있죠. 파트 2를. 또 파트 2가 나오면 또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